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은 더 이상 가자 지구나 레바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협들은 모두가 우려해야 할 방식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란이 지원하는 드론 위협이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세계가 다음 테러의 물결을 부추기는 선동을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JNS-TV의 주디아 오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메뚜기, 역병, 옴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유대주의적 발언의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속 관리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서 나온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에 왔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역병처럼, 옴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산과 계곡을 가득 메웠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죽였습니다. 샤이두마이. 이제 PMW는 이러한 집단 전체에 대한 비인간화가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단순히 혐오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언어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과 20세기 유럽에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를 감염시킬 위협이 되는 세균이자 전염성 바이러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문제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독일인들이 이를 없애는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이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 나왔다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모두 이를 비난하고 이것이 명백한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팔레스타인 당국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그들이 중동에 살아서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인가요? 사실 저는 그 평화협정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나 다른 대학들에 있는 모든 진보 시위자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대인 혐오 선동과 증오는 번번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들은 이런 내용을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속 아랍인이 테러를 저질러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메뚜기처럼 재앙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격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집에서부터 세뇌로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TV에서든 신문에서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증오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요? 2023년 10월 7일 그 학살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선전 채널들이 폐쇄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000년에 선동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오슬로 전쟁, 일부 사람들이 제2차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 증오의 공장들이 폐쇄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치와 같은 선전기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전 세계가 침묵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겐 국가가 있고 우리만의 정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본 누군가가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변화가 곧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또 다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PMW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재정 위기로 인해 붕괴 직전인 보건 시스템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재정 위기가 발생한 걸까요? PMW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 보상금 제도를 통해 테러범과 살인범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성 질환이나 암을 앓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현재의 재정 위기가 서한 지구의 보건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 병원, 일반 병원, 사립병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공급업체들도 포함됩니다. 부채가 누적되고 상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종의 필수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이 인계 수준까지 고갈되었으며 여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약, 암 치료제, 투석 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금이 계속 차단될 경우 환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보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국제적 개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PMW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범들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만큼의 세금을 보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관행, 즉 팔레스타인 세금을 전면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환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위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겠지만 유대인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에게 이 돈을 모두 빼돌려 지급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테러범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들 국민의 건강에 집중한다면 위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는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최우선 순위는 그들이 순교자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 조장을 멈추고 자기 국민을 돌보기 시작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많은 이들이 부패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책을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넷 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레바논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공격용 드론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넷에 따르면 해당 지역 인근 공동체의 고위 보안 관계자들은 최근 수십 대의 드론이 군에 의해 발견되고 압수되었다고 와이넷에 전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보안 관계자들은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안 책임자는 자신의 관할 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과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본토, 1967년 이전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 사이의 경계선에 이러한 시스템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우리가 이 나라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지역사회들은 이제 이란이 그들의 지역에 공격용 드론을 들여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텔아비브 외곽에는 크파르 사바와 로시 하아인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마을들과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그 마을들이 레바논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드론을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이러한 드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드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부에서 상황이 이렇게 나빴는데 만약 언젠가 주요 도시들과 우리의 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북부, 국경, 그리고 남부 레바논에서 이러한 드론을 격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나라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는 북부도 중심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구 측면에서 보면 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가다라와 하데라 사이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안 평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건 알지만 이 위협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늦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드론을 고려하지 않아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군은 지난 토요일 밤 사마리아 도시 셰켐에서 아랍 테러범 3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2명은 하마스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베트로 알려진 이스라엘 보안국의 지시에 따라 국경 경찰의 비밀 요원들이 악사르와 라스 알 아인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부대는 동시에 2곳을 급습해 지역을 확보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도시에서 진행된 별도의 작전에서는 무기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소지한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보안군은 현장에서 대량의 탄약과 폭탄 제조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지역에서의 하룻밤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경찰, 그리고 보안 당국은 이 일로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와 아마나 운동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며 노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가족들은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와 위원장 요시 다간과 함께 노아가 세워질 부지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북사마리아에서의 2005년 추방 당시 소개된 가님과 카딤 근처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 공동체들은 이번 여름에 재건될 예정입니다. 노아의 예비 주민들은 그 지역을 둘러보고 창립 가족들로서 첫 모임을 가졌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시다가는 그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중요하고 규모가 크며 인구 기반이 탄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새롭게 재건된 북부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성경적 고토에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세계 공동체, 특히 유럽연합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 건설할 때마다 난리를 치지만 이상하게도 아랍인들만 건설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거의 20년 동안 C구역에서 아랍인들의 불법 건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103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새로운 집, 새로운 유대인 주택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레가빔 운동은 헤브론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석재 공장들이 수원지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농업을 해치고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남부 이스라엘 전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가빔과 그린나우 환경감시단은 고등법원에 청원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은 이러한 불법 공장들에 대한 법 집행 실패에 대해 국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가빔은 환경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서 복구 비용이 수억 셰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허가나 환경보호 조치 없이 운영되는 이들 공장들은 산업 폐수와 석재 슬러지를 헤브론 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는 베르셰바 강과 베소르 유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유독 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식생과 야생동물에 해를 끼치며 인근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석재 공장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헤브론의 공장들은 감독이나 기본적인 예방 조치 없이 운영되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동시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 동안 환경 당국자들은 이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당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정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C구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환경 테러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테러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몇 달간 이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마치 제3 세계 국가처럼 행동하며 원하는 곳 어디에나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치 국가여야 하며 레가빔은 법이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C구역 내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지역과 제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법 상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부와 C구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구호사업국, 즉 UNRWA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UNRWA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상의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것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UNRWA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위한 유엔 총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광범위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가 1억 달러의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UNRWA의 자금 부족 소식을 들으면 저는 잘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78년 동안 UNRWA가 이른바 난민이나 난민의 자녀, 손주들 중 단 한 명도 재정착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UNRWA는 이들을 이스라엘 국가에 맞서는 최전선의 도구로 비참한 환경에 머물게 합니다. 다시 말해, UNRWA는 유대인들에게도 해롭고 아랍인들에게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UNRWA 직원들과 하마스와의 연관성, 그리고 10월 7일 학살에 그들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NRWA 교육 시스템도 있는데 이 시스템은 매일같이 반이스라엘 증오와 선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UNRWA가 실제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권단체로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해시태그 UNRWA는 하마스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반이스라엘적 편향 때문에 협력조차 하지 않는 사무총장은 UNRWA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는 도덕적 나침반이 없으며 이제 이 부패한 조직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들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UNRWA는 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UNRWA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JNS-TV의 주디아 오케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하나모브, 엔지니어 아론 워골렌터, 자크 시커만, 라이언 리시츠, 방송국장 유리 스베레츠키, 영상 편집자 올가 세나토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시 쉐입슨입니다. JNS-TV의 다양한 콘텐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슈퍼땡스를 눌러주시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뉴스를 보시려면 꼭 jns.org를 방문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TV의 주데아 오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